근데 완전히 대통령에게 다 잡혀 있다? 근데 그 대통령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런 방구도 못한다? 이거 자체가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어떤 체계적인 어떤 조선시대에 목숨을 걸고 상소를 하면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버리잖아요. 왕정 체제에서도. 그 유림의 그 힘이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관료들의 또는 참모들의 힘이 약한가? 이것도 좀 처음 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예. 게 저는 참 그 국정농단까지 얘기하셨지만은 그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싸움의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의 싸움이 누가 이기고 지고 국민들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요. 예. 본인들의 뭐 사적인 감정 내지는 권력 투쟁의 다름 아닌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을 처음 하면서 울먹이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자괴감이 든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는지를 지금도 묻고 싶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지켜주기 위해서 진짜 대통령이 된 겁니까?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의 회복. 이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공정과 상식을 땅에 짓밟아 놓고 단어를 오염시키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뭐 본인은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김건희 여사 한 명만을 수호하기 위해서 건의 수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국정의 에너지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지금 초저출산과 지금 국가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예.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진짜 왜 대통령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신다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희생당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이 상황이 더 지속화되면 될수록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민들과 대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근데 관료와 참모 말씀하셨으니까 또 한마디 하자면 저는 요즘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김대기 비서실장 왜 그만뒀나가 다시 궁금해지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아주 충성파지 않습니까? 지금 직접 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뭐 총선 후 특검 같은 거는 이건 심지어 보수 언론의 제안인데도 아예 검토도 안 한다고 사전에 다 잘라버릴 정도로 대통령의 그야말로 뭐 행동대장처럼 그냥 바로 가서 직접 가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관섭 이분도 관가에서는 사실은 그 전에는 합리적인 보수 이렇게 지금 정표에 나셨던 분이거든.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대통령실에 가더니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더 웃긴 거는 이분이 원래는 국정기획수석이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 대통령실을 개편한다고 정책실장 자리를 없었는데 이전 정부에 있던 거를 굳이 없애놨는데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책실장 자리에 상당한 어떤 권한을 몰아주는 걸로 이분을 원래도 왕수석이었는데 실장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정책실장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있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그 정책실장 자리에는 다른 분 앉히고 3개월 만에 김대기 비서실장 없어지고 이관섭 비서실장이 올라온 거잖아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만약에 그만둘 예정이었으면은 정책실장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비서실장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이게 3개월도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된 거지라는 거에 대해서 3개월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3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3개월이 아니라 3주인가? 아무튼 간에 예,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그때 관측들이 많아서 김대기 첫째 김대기 비서실장 피곤하다. 피곤했다. 건강론. 둘째 김대기 비서실장이 다른 뭐 비위가 있었다. 비위로. 그다음에 셋째 이 모든 하여튼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총체적인 뭐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많아갖고 못 견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이것도 오늘 모든 얘기를 종합을 해보고 이 이관섭 비서실장의 최근의 행보나 이런 걸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도 어떤 권력의 신부에서의 어떤 문제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그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다 대응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이견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날아갔기 때문에. 근데 국정 운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그 재능 있는 관료들이나 재능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준석 전 대표부터 해가지고 쭉 날리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지금 기억 못 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취임하고 한 3개월 만인가요? 행정관들 한번 싹 한 50명인가 물갈이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네. 싹 밖으로 내보내 추석 전에.
네. 추석 전에 2022년 추석 전에 지지율 낮아진 거에 예. 책임을 물었던 그렇죠. 행정관들한테.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충성할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누가 충성할까? 마무리를 하려던 말이 예. 이 지금 시기가 사실은 대통령한테 힘이 가장 많이 실리는 시기고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싶은 관료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 그렇지. 이런 시기에 마음에 안 들면 다 찍어내고 다 같이 일을 못하면 이후에는 누구랑 일을 하죠? 임기 말에는 누구랑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대단히 외로울 건데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국정을 어떻게 돌보죠?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늘공들 있지 않습니까? 네. 고시 봐서 들어왔던 그 공무원들이 대통령실 참모그룹에 굉장히 많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선임 행정관으로도 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잘 안 됐어요. 역대 정부. 어떤 정부건 간에.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정무직으로만 다 채운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늙은들이 예. 청와대 오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서 예. 근무하는 게 명예고 또 그걸- 부처에 돌아가서 승진을 하는데 그렇죠. 기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그 이런 상황은. 고생을 하니까 근데 예. 지금은요 이런 대통령 경로하는 대통령 옆에는 누구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만 다져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있던 사람도 계속 나오고 싶어 하고 뭐 그런 분위기가 관가에 이미 다 퍼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라가 운영이 되나 굉장히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미 네.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죠. 대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임기 한 3년 넘어가면 이제 핵심 한 번 해줘야 돼. 엘리트들은 네. 나가죠 이제. 나가고 이제 아닌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게 안전하니까. 예, 그렇죠. 핵심 엘리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해. 그리고 네. 아예 해외 나가죠. 예. 미리 빼놨다가 해외 나가서 2, 3년 있다가 정권 바뀌면 들어오겠다 이런 그렇지. 공무원도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권력이 예. 누수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장제원 그 의원의 측근들이 그 대통령실에 많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보가 새어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싹 물갈이가 됐던 측면이 그랬죠. 있었던 거고 예. 최근에 또 보면 대통령실에 특히 이제 김건희 씨 문제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새어나간다. 근데 이 새어나가는 라인이 어딜까? 일단 어공들은 다 뺐으니까 웬만하면 늘공 라인에서 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공이든 늘공이든 이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제가 또 좋은 의도라고 봐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늘공들은 그냥 공무원이니까. 그죠. 예. 어공이든 늘공이든 밖에 나오면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강성희 의원처럼 입 막는 거예요. 입을 막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강압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실은 매우 강압적인 방식의 문화가 지금 만연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오도 내리면 이관석 비서실장도 가서 하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뭐 군대죠, 군대. 극한 직업이네요. 예. 군대 힘들죠. 이런 식으로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기업도 없고요. 그런 조직도 없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